예순이 넘은 지금도 저는 봄바람이 불어오면 코끝이 먼저 아려옵니다. 마트매대에 가지런히 놓인 저 파릇한 쑥들이 제게는 향기가 아니라 흙탕물 뚝뚝 흐르던 어머니의 젖은 치맛자락 냄새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시장에서 쑥을 샀습니다. 손에 들린 이 푸른 잎새들을 보는 순간 50년 전 그 봄이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1974년 4월 쌀독은 바닥이 났고 보리는 아직 영글지 않았던 그 잔인한 봄말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아침마다 쌀독을 바닥까지 긁어내던 그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요. 그 메마른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 때마다 우리는 이불 속으로 고개를 파묻고 배고픔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해 뜨기 전에 뒷산으로 가셨습니다. 손에는 녹슨 칼 한 자루와 해진 망태기를 들고 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저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박혀 있었고 가시에 찔린 손등에서는 핏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찬장 구석에 숨겨두었던 밀가루 한 홉으로 어머니는 쑥버무리를 만드셨습니다. 찜솥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하얀 김을 보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쑥버무리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제 목은 왜 그토록 메었을까요? 1974년의 봄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작년 가을 거둔 쌀은 진작에 바닥이 났고 보리는 아직 대국만 파랗게 올라와 영글 기미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는 빈 쌀통을 바닥까지 긁으셨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메마른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면 우리는 그 소리가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배고픔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 애는 유난히도 보릿고개가 길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혼분식 장려 정책이니 뭐니 하며 쌀 대신 밀가루를 섞어 먹으라고 했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그 밀가루조차 사치였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는 외상을 더는 받아주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새벽같이 나가 해질녘에야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쌀독 앞에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쓸어내리며 쌀알 몇 톨을 모으시는 모습이 너무도 애처로웠습니다. 그 몇 톨의 쌀알로 미음을 끓이셨습니다. 물이 더 많은 그 미음을 우리 남매에게 나눠주시고 어머니는 숟가락 하나 뜨지 않으셨습니다. 동생이 울며 배고프다고 보챘습니다. 저도 배가 고팠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움푹 꺼진 눈두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낡은 망태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제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저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동생은 계속 울어댔고 저는 동생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삐걱하고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망태기에는 무언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어머니의 손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손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는 해만 뜨면 뒷산으로 들판으로 향하셨습니다. 손에는 때 묻은 칼 한 자루와 해진 망태기 뿐이었습니다. 남들은 꽃구경 간다던 그 산등성이를 우리 어머니는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기어다녔습니다. 솜털 송골송골한 쑥 한 재라도 더 뜯어야 자식들 목숨줄을 이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산비탈은 가팔랐습니다. 쑥은 대부분 바위 틈이나 가시덤불 사이에 숨어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으로 기어가며 한 포기 한 포기 뜯으셨습니다.
다른 동네 아낙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산과 들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쑥만 뜯은 게 아니었습니다. 냉이, 달래, 쓴바귀, 이름도 모를 풀들을 가리지 않고 뜯으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어머니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난과 싸우며 터득한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를 따라 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이웃집에 맡기고 저 혼자 어머니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지만 제가 고집을 피우자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습니다. 산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기어올라 쑥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금방 지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계신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망태기는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어머니는 온종일 산을 헤매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계속 기침을 하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는 산으로 가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머니를 그토록 내몰았던 걸까요? 어스름해질 무렵 돌아온 어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박혀 빠질 줄 몰랐고 가시에 찔리고 바위에 긁힌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부르터 있었습니다. 그 손바닥에 맺힌 핏방울이 쑥잎에 묻어날까봐 어머니는 연방 옷자락에 손을 문지르며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더 이상 여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굳은 살이 켜켜이 박힌 그 손은 남자들의 손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손톱은 깨지고 갈라져 제 모습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이 아프지 않으시냐고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손바닥을 입김으로 호흡 불며 아픔을 달래시는 모습을요. 그날 밤 어머니는 등잔불 아래에서 손을 씻으셨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시는데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상처에 물이 스며들어 쓰렸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참으시며 손톱 밑에 흙을 천천히 빼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물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울지 말라고 하시며 당신은 괜찮다고 또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거짓말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절대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또 산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치마폭을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쉬시라고 손이 아프시잖냐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제 손을 떼어내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손이 아픈 건 참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배고파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큰 고통은 당신의 아픔이 아니라 자식의 배고픔이었다는 것을요. 찬장 구석에 숨겨두었던 밀가루 한 홉을 꺼내시더군요. 그 귀한 가루를 털어 쑥에 버무리는 손길이 얼마나 떨리던지요. 가루보다 쑥이 훨씬 많아 거무죽죽했던 그 덩어리들이 찜솥 안에서 김을 모락모락 피워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밀가루를 아끼고 아껴서 한 숟가락씩만 쓰셨습니다. 쑥은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밀가루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쑥버무리는 초록색이라기보다는 거의 검은색에 가까웠습니다. 밀가루는 그저 쑥을 붙잡아주는 풀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찜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부엌 안가득 쑥 향기가 퍼졌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그 향기는 천국의 냄새였습니다. 동생과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어머니가 쑥버무리를 꺼내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쑥버무리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접시에 담으셨습니다. 뜨거워서 손가락이 데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먹일 것이 생겼다는 안도감이었을 것입니다. 쑥버무리를 입에 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씁쓸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밀가루가 워낙 적어서 식감은 거칠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동생은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저도 천천히 씹으며 한 점 한 점을 소중히 삼켰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배불리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쑥이 대부분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어머니는 드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습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것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쑥 뜯으면서 배불리 먹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어머니는 단 한 점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그 거짓말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어머니는 쟁반 위에 놓인 쑥버무리를 우리 남매 앞으로 밀어놓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당신 몫은 챙기지도 않은 채 아궁이 앞에 앉아 찬물만 들이켜셨습니다. 엄마는 낮에 산에서 많이 뜯어먹어 배가 든든하다 하시던 그 말씀. 그 거짓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어머니의 빈 그릇에는 쑥 찌꺼기 하나 남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 산에 갔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쑥을 뜯기만 하셨지 단 한 입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입에 넣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망태기에 담고 또 담으셨을 뿐입니다. 산에서 먹었다는 말씀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어머니가 몰래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우리가 먹다 남긴 쑥버무리 부스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작은 조각들을 천천히 입에 넣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다 먹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남은 부스러기로 허기를 달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돌아보셨습니다. 왜 우냐고 배가 아프냐고 물으시는 어머니께 저는 차마 진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짓말을 들켰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쑥버무리를 먹을 때마다 일부러 조금씩 남겼습니다. 동생에게도 다 먹지 말고 조금 남기라고 귀띔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몰래 드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하셨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셨을까요? 어머니는 여전히 당신은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거짓말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란 이토록 처절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음을. 밤늦게 돌아오신 아버지는 품속에서 누런 종이봉투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일터에서 배급받은 빵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배 고픈 건 잊은 채 그걸 쪼개어 잠든 우리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두운 등잔 밑에서 서로의 마른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새벽같이 나가 공사판을 전전하셨습니다. 청계천 복개공사니 도로 포장이니 하는 힘든 막노동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은 고작 100원에서 200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날씨가 나쁘면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점심도 거르고 일하셨습니다. 일터에서 주는 주먹밥 하나를 꼭꼭 싸서 집으로 가져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일꾼들이 점심을 먹을 때 아버지는 물만 마시며 담배 한 대를 피우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일찍 돌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셨고 다리를 절뚝거리셨습니다. 공사장에서 자재에 깔려 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 아버지를 부축하셨지만 아버지는 괜찮다며 웃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친 다리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어쩌냐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다음 날 또 나가셨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새벽길을 나서셨습니다. 저는 대문 틈으로 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서서 다리를 주무르곤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가져온 누런 봉투 속에는 찐빵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우리에게 주시며 맛있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자책이었음을. 세월이 흘러 저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밥상 앞에 앉아 투정을 부렸습니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며 먹기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쑥버무리 한 점이라도 먹이려고 애쓰시던 어머니 말입니다. 제 딸에게는 풍족한 세상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넘쳤고 마트에 가면 온갖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당연하다는 듯 투정만 부렸습니다. 저는 그날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어떻게 저를 키우셨는지를요. 딸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쑥으로 밥을 만들어 먹었다는 게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시절이 이제는 전설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쑥버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형편이 조금 나아진 뒤에도 봄만 되면 쑥을 뜯어버무리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점을 입에 넣을 때마다 그 시절이 떠올라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며 왜 안 먹냐고 물으셨습니다. 맛이 없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맛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저도 거짓말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거짓말을요.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연세가 드셨습니다. 더 이상 산에 쑥을 뜯으러 가시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대신 시장에서 쑥을 사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쑥을 보시며 웃으셨습니다. 이제는 굳이 산에 안 가도 되니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웃음 뒤에 숨겨진 쓸쓸함을요. 시장에서 산 쑥은 깨끗하고 파릇했지만 어머니가 직접 뜯으신 쑥과는 달랐습니다. 그 쑥에는 어머니의 땀과 눈물과 사랑이 배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70평생을 사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 직전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굶기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어머니에게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배불리 먹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박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 어머니는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던 중 낡은 보자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말라비틀어진 쑥 한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뜯으셨던 쑥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쑥을 꺼내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는 보릿고개도 없고 시장에 가면 사시사철 쑥이 지천입니다. 누구도 배고픔의 쑥을 뜯으러 산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시장에서 쑥을 보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 당신의 부르튼 손등이, 그 지독했던 가난이, 그리고 자식들 굶길까봐 밤잠 설치던 그 눈물겨운 봄날들이 고스란히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쑥버무리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깨끗한 쑥으로 좋은 밀가루를 듬뿍 넣어서 말입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거무죽죽한 쑥버무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도 어머니의 손맛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요. 찜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오릅니다. 쑥 향기가 부엌 가득 퍼집니다. 저는 그 쑥버무리를 접시에 담아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놓습니다.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어머니, 그곳에선 부디 쑥 뜯으러 산에 가지 마시고 따뜻한 흰 쌀밥 배불리 드시고 계셔요. 손톱 밑에 흙 묻히지 마시고 손등에 가시 찔리지 마세요. 이제는 당신도 배불리 드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질긴 사랑 덕분에 제가 오늘을 삽니다. 당신이 흘리신 땀과 눈물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제 저도 어머니가 되어 당신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때 그 쑥버무리의 의미를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머니께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도 봄이 오면 저는 시장에 가서 쑥을 삽니다. 그리고 쑥버무리를 만듭니다.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봄, 그 밥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